지금부터 우리가 해볼 거는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문제가 나왔던 구애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문제를 푸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 목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한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는 우선은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접해야 되는 거랑,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의 감을 잡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이나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합격하기 위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풀어봤겠지만 저번에 한번 쭉 풀어봤잖아요. 실천론 문제 같은 경우에 풀어봤지만 내가 어느 영역에서 지금 부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를 가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론 공부하면서 중요했던 여러 장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장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문제 푸는 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통합적인 접근이나 이런 거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가 이런 거였고,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이걸 근거로 하는 게 이론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때 나온 게 우리 뭐 체계 이론도 나왔었고 생태학 이론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문제 푸는 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이나 이런 걸 하면 월등하게 자기가 아는 걸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런 객관식 문제가 그런 사람한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 문제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아는 게 이제 문제로 전환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 내가 알고 있는 걸 문제로 봤을 때 이걸 정확하게 정답으로 꺼내는 전환 과정이 좀 짧아지는 걸 이제 숙련을 해야지만 되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실천론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구애 문제를 딱 들어갈 텐데,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우리가 한 14장까지 나온 거에 있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천 기술론보다는 실천론이 약간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었었어요. 그쵸? 그런 걸로 이제 상대적으로 보자면 2교시 과목에서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하고 지역사회 복지론 세 가지만 딱 보자면, 세 가지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실천론이 제일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었어요. 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다 풀고 난 다음 괜찮았다 이런 느낌으로 풀 정도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실천론의 난이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훨씬 점수를 많이 빼줘야 되는 게 이 과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쭉 출제됐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다른가를 봤더니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길게 사례가 나왔으면 사례보다는 박스형의 문제들이 좀 나온 게 좀 달라진 점. 그리고 좀 가장 많이 허걱했던 게 이거 법제로 문제 아니야? 아니면 이거 우리 문제보다는 행정론 문제 같은데, 이렇게 다른 과목에서 출제될 법한 문제가 실천론 문제에 나왔다는 게,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0문제 정도에서 25문제, 6문제는 거뜬하게 맞춰야 될 만한 게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10회 같은 이제 올 문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야 될 10회에서는 어쩌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좀 있는 과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된 작년에 진짜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를 보면 우리 체계하고 별로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약간 문맥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순서가 좀 바뀐 거, 이거 이외에는 거의 체계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오픈되어 있는 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그러면 첫 번째부터 1번부터 쭉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목차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론 제일 1장은 뭐였었어요? 송 선생님 1장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그렇죠. 개념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나왔고 무슨 이론 이런 거 나왔었고 무슨 예를 들어서 이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타주의, 인도주의 뭐 이런 것도 나왔던 게 이 부분이었죠. 이 1장. 그다음 2장은 예, 가치윤리 나온 게 2장입니다. 가치윤리 나왔던 게 2장. 그러면 3장은 역사 나왔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서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쭉 적은 게 3장이었고요. 4장은요, 선생님? 4장. 도대체 우리들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은 뭐냐라고 현장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주의하게 우리 했던 게 돌이켜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그 구분하는 거 진짜 현장을 구분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워커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4장 내용이었죠. 그럼 5장은요? 5장.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현장은 여기인데 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대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 이걸 클라이언트 체계별로 나눴잖아요. 개인이냐, 뭐 가족이냐, 집단이냐, 그리고 지역사회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만나는 곳은 이렇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6장은 통합적인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우리 요즘 버전이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이 통합적인 접근이 왜 나왔는지 등장 배경 뭐 중요하다고 나왔고 이거에 대한 근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태 그리고 뭐 체계 이론 이런 게 여기 중심으로 나왔고 이거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이 한 4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영역이었습니다. 사체계 모델이 있었고 문제 해결 모델이 있었고 단일화 모델 나왔던 게 이 부분이었고요. 7장은 들어가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실천 현장에서 이런 대상을 만났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접근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손을 잡아야 되니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래? 너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면서 BS택의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관계 형성을 맺었으니까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둘 다 뭐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면접 기술에 해당하는 면접이 8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관계 형성 맺었고 면접 기술 알았으면 이제 9장부터 나오는 게 과정론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마지막 종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였죠. 9장이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처음에 만나는 단계가 그치? 접수. 우선 접수해야 되잖아요. 접수하고 자료 수집하는 게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10장은 사정하는 거. 정확하게 정보 데이터가 된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11장이 사정을 했으면 이제 목표를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설정하는 게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명확하게 이거군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까? 계획 수립하는 게 11장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였고요. 12장 같은 경우에가 12장이 뭐였죠? 이제는 계획했으니까 이제 개입 들어가는 거죠. 개입. 실질적으로. 개입에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개입 기술이. 그 다음에 13장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종결하는 거예요. 이제 종결. 좋은 종결이 있고 좀 바람직 가는 종결이 좀 있다. 그리고 종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다. 감정적으로. 우리 시원섭섭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14장이 요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요즘 버전으로 실천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접근이
사례 관리다. 그럼 사례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30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 이 1장부터 14장까지 나왔던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내 머릿속에서 문제 보자마자 바로 이게 접목이 되어야지만 이게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이게 된다라는 뜻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론서에 해당한 이론 공부하고 내 문제하고의 아까 얘기한 전환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이거예요.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건 실천론의 1장에 나와 1장과 관련 있는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생각이 나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부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할까요? 1번 문제. 예, 스님 이거 똑같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우리 책의 순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프린트물하고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1번 문제는 어디에 넣으실래요? 만약에 내가 넣는다면 분류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할까요? 이쪽은 아닐 것 같죠? 제 생각에도 이쪽은 전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건복지부 한 느낌, 한국? 여긴가? 이거에 넣기에도 뭔가 역사스럽진 않아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4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4번에서 무슨 얘기냐면 보건복지부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의 그 전달 체계에서 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중앙정부잖아요. 그 라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따지면 제일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속하는 걸로 그러면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번은 당연히 4번이죠. 실천 현장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3번은 어디에 넣을까요? 법적 그리고 무슨 자격증 나오고 막 이런 거. 선생님 어디? 관계 형성하는 거? 이건 관계 형성. 이 관계 형성은 BS택이 7대 원칙 이러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어디 넣을까? 4번? 여기 넣을까요? 아니면 이건 어디 넣을까? 그럼 이건 빼. 3번은 우선은 헷갈리시면 빼고요. 그럼 4번은 이념적 배경 나온 거는 어디 넣어야 돼요? 바로 1번 나오는 거지. 이념적 배경 나오는 1번. 그 다음에 5번은 가치윤리 나왔으니까 여기겠죠. 2번. 그 다음에 6번. 자살하겠다. 이런 거 나왔어요, 선생님. 윤리적 딜레마 우리 막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한테서 사회복지사가 그럼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당황스러움. 그러니까 윤리적인 딜레마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선생님? 우리 7번. 7번 할 차례. 7번은 맨 끝에 보면 윤리적 쟁점 되고 있는 게 이것도 윤리적 딜레마 문제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3번, 세 번째. 그러면 8번. 3번 역사 뭔가 연도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연도가 들어갔으니까 3번. 그 다음에 9번은 9번은 자선조직협회. 이것도 역사에서 나왔잖아요. 자선조직협회하고 쌍두마차를 이루는 게 인보관 운동이니까 이것도 역사 서구 쪽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도 역사적 발달 과정이니까 그럼 이것도 여기 한국적인 거지만 여기 넣고. 그 다음에 11번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에 대한 설명. 1번에 넣을까요, 선생님? 아니면 6번에 넣을까요? 우리 그때 보면 6장 할 때 보면 앞부분에 체계 이론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생태 체계 이론은 생태학 이론하고 체계 이론이 합쳐진 거고 이러면서 통합적 방법론의 키워드 자체가 환경 속의 인간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넣어도 될 것 같아요. 6장에 이 내용은. 12번은 이것도 사회체계 이론이니까 얘도 6장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왜 나타났냐. 이건 늘 나오는 문제잖아요. 13번 같은 문제도. 그럼 얘도 6장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넘기면 14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미친 영향. 이것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1등 이해입니다. 6장. 그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도 생태 체계적 접근. 이러면 또 얘도 6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가 관계 이런 거 나왔잖아요.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 관계니까